네, 안녕하십니까. 안 대표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필라테스 센터 통장관리법, 그러니까 자금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센터를 처음 운영하시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강사나 이런 시절에 이제 월급을 받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큰 목돈이 한 번에 들어오게 됩니다. 그래서 월에 뭐 1,000만 원, 2,000만 원 이런 매출들을 실제로 보면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해지는데요. 여기서 이제 조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모르고 놓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. 자, 우리가 회원에게 등록을 받게 되는 돈은 사실 이것을 매출로 잡기는 좀 애매합니다. 이유는 순매출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은 이 금액은 저희가 미리 받아놓은 거예요. 회원들이 앞으로 뭐 2달 동안 아니면 3달 아니면 1년 뭐 이렇게 우리 센터에 올 테니까는 그 돈을 미리 주신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순매출로 잡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. 실제로 일례로 보면은 우리 뭐 잘 모르시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. 회원을 처음에 모집을 쭉 해놨는데 모아서 돈을 모집을 했는데 이제 돈을 받은 거를 다 어디다 쓰신 거죠. 차도 사고 뭐 명품도 사고 이렇게 쓰신 다음에 이제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이벤트를 통해서 다시 또 돈을 긁어 먹습니다. 그러니까 뒤에서 등록한 회원의 돈을 가지고 앞에 등록한 회원님들을 이렇게 관리해주는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는데 주변에 이제 경쟁 상대가 많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는 더 이상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시점까지 다다르게 되었고요. 이 시점에 다다른 원장님이 앞으로 내가 이것을 뭐 그룹 레슨, 개인 레슨 갚으면서 인건비 그리고 뭐 하루에 갚을 수 있는 금액들을 계산해 보니까는 한 1억 7천 정도가 빚으로 잡혀 있었는데요. 이 기간이 불과 1년 4개월 만이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나름 열심히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그때 계획성 없이 무언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나는 본 줄 알았더니면은 회원 돈을 1억 7천만 원이나 땡겨서 쓴 게 된 것이죠, 결과적으로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등록을 받은 것 이외에 또 체크해야 되는 게 수업으로 우리가 갚은 비용,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제 완전히 나의 수중으로 돌아와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의 돈을 따로 책정하셔야 됩니다.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 기억해 두실 건데요. 그래서 등록 비용 그리고 수업 비용, 네, 수업 비용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 두셔야 돼요.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뭐 간단하게 개인 샵으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등록은 월에 한 1,000만 원 정도 개인 샵이니까 들어왔습니다. 근데 하루에 6만 원짜리를 5개씩 30만 원을 갚은 거고요. 30만 원을 갚은 게 20일을 근무했으면은 60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된 거고요. 400만 원 정도는 아직 내가 더 갚아야 되는 금액이 됩니다. 이게 계속 축적되다 보면은 무엇인가 계속 나의 에너지는 소진되면서 돈은 쌓이지 않고 어디로 새는지 모르는 이런 악순환이 됩니다. 쭉 시점으로 보게 되면은 내가 첫 달에서 400만 원을 못 갚은 거는 이쪽으로 가는데 두 번째 달에도 또 마찬가지로 1,000만 원의 등록을 받았습니다. 1,000만 원의 등록을 받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600만 원만 갚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총 800만 원의 부채가 나에게 남게 되는 것이죠.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? 그것은 뭐 직원을 고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센터에서 더 뛰어야 되죠. 그렇지 않은 한은 언젠가는 감당하지 못하는 범위까지 가게 돼서 한 달 정도 수익을 전체 뭐 매출을 기대하지 않고 코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을 통해서 내가 등록을 받는 데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반대로 수업을 통해서 갚을 수 있는 카파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만 등록을 받으셔야 돼요. 그래야지 일이 깔끔하게 돌아가는데 사실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되게 많이 받아 놓거든요. 그래서 회원분들은 못 오시고 수업을 참여 못하고 막 대기는 막 걸리고 막 어수선해지면서 이미지 나빠지고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. 자, 아마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원장님들 통장 2개로 운영하면서 내가 순수익과 아니면 매출 수익 나눠서 둬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. 혹시 모르시는 원장님들 있다라면 오늘부터 정확히 계산해 보셔야 되고요. 내가
하루에 내가 한 달에 갚을 수 있는 회원들에게 갚을 수 있는 총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도 계산을 잘 해 놓으셔야지 됩니다. 이렇게 계산을 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센터를 바라보면 운영과 전략이 생기게 되거든요. 자, 조그만 어떤 센터 뭐 한 70평 정도 해서 월 매출 4천 정도 본다. 예, 4천만 원 정도 보는 센터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70평 정도에서 월에서 4천만 원어치 수업 갚는 거 생각보다 힘듭니다. 그러니까 내가 갚을 수 있는 것보다 매출이 높다는 것은 언젠가는 독이 되는 거고요. 또 하나는 이런 매출만 보고 인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. 네. 근데 우리가 그 센터를 인수할 때 가장 확인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매출이 아니라 실제 수업 횟수. 아시겠죠? 자, 오늘은 통장, 그래서 매출 관리에 대해서 큰 맥락 두 가지 나눠뒀고요. 무조건 매출이 많다고 사업에 100% 성공한다? 절대 아닙니다. 나중에 감당 못하는 상황까지 가면은 오히려 그게 독이 됩니다. 이미 아마 그런데 빠지신 분들 많을 거예요. 뭐 100회 6만, 100회 70만원, 100회 뭐 77만원 이렇게 하는 센터들 수지 타산 안 맞는 거 다 아시죠? 그런데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폭탄을 점점 키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. 빨리 정신 차리시고 그 늪에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은 간단한 팁 하나 전달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